충남 중심으로 보면 우리 연기군이 세종이 된 거니까 우리 충남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충북에서는 우리 청주 부용을 붙여줘서 세종이 된 거다. 근데 세종역 만들어지면 지금 그나마 출퇴근이 어렵다 보니까 겨우겨우 이제 안착하고 있는 건데 집 사고 포기하고 출퇴근하겠죠. 이거 세종이 정말 세종을 위한다면 세종역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관찰입니다. 여기가 너무 과밀하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적국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울의 인구는 한 600만 명입니다. 핵심 도시는 대전과 청주, 세종은 국가 정부기관이 있는 도시, 이 세 개인데 우선 충남과 충북의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전과 청주가 사이가 그닥 좋진 않아요. 이게 외부인들은 그냥 충청도라고 묶어버리시지만 저도 원래 충청도 사람이 아니지만 관찰하다 보니까 기질이나 이해관계가 아주 다르더라고요. 서울과 안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융합적 관계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원래 대전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현대 하이닉스라고 IF 전에. 네. 그다음 IF가 나면서 대전 대신에 SK로 넘어갔고 그 청주로 오게 되면서 원래는 대전이 반도체를 가지고 싶었었는데 청주가 갖게 됐고 그 덕분에 청주는 아마 반도체 힘으로 인구 100만 명을 찍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대전이 좀 대장적인 기능을 했으면은 청주나 세종이 함께 가는 게 구조가 쉽게 그려졌을 텐데 청주가 우린 단독으로 갈 거고 우리가 대장이 될 거라는 의지가 좀 강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자존심 싸움이랄까요? 그런 게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큰 거 하나. 충남과 충북의 대장 도시 간에 좀 관계가 아주 좋진 않다. 그 하나는 이 두 지역의 갈등을 얘랄까 약간 오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사실 세종이거든요. 네. 세종은 이제 핵심적인 기능은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연기군의 전부랑 충남 공주의 일부 그리고 충북 청주의 일부를 합친 게 세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세종이 옛날 중심지인 조치원이라고 복숭아 유명하고 네. 고대랑 홍대 캠퍼스 있는 네. 여기는 도만 충청남도지 사실상 생활권은 충청북도였습니다. 예전부터. 네. 그래서 이 조치원 충북의 거점인 조치원과 충남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정부청사들이 있는 남쪽 연기군 옛날 땅 이 지역이 융합이 잘 된다면 이게 교두보가 돼서 청주와 대전이 화해할 길이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치원은 말하자면 농촌 연기군 시절에 군적 소재지였고 세종 여러분이 아시는 세종은 사실 완전 신도시 아닙니까? 서울 경기도 사람들 많이 갔고 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농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종을 여러분들이 아마 업무로만 가시면 동지역만 가시는데 행복도시라고 사실 도농도시입니다. 그 동지역이 주변 농산어촌 쪽의 인구를 뺏고 있어요. 그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세종 내에서 융합이 안 된다. 그 각각의 배후 지역인 대전과 청주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도 난망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말씀드렸죠. 네. 청주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특례시가 될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송은 사실상 서울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네. 청주 시외터미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 가는 버스가 5분에 10분 내에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마을버스보다 더 자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부권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대서울권의 일부가 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특히 오송오창이. 네. 이거는 청주시의 의지일 수도 있고 오송에 와 있는 생명과학단지나 오창의 에코프로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 와 있는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 하나가 최근에 KTX 오송역이 있는데 네. 이걸 청주시에서 청주 오송역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오송역에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 지제역 같은 경우가 아니고 평택 지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송도 청주고 우리 청주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주고 싶다고 했는데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이장단을 회유를 해서 여론조사를 약간 마사지를 하시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사건이 한 두세 번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보여주는 갈등적 예상인 거죠. 여기는 과연 청주 또는 오송은 경기도 도시인가 중부권인가 여긴 대서울권인가 중부권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약간 이제 점이지 된 거죠. 이거를 대전이나 세종이나 나머지 충청 남북도가 청주를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면 아마 이 중부권 메가시티는 인구 500만 명을 거점으로 두고 이 힘을 가지고 아마 전라북도 익산이나 군산까지 또는 경상북도 상주 문경까지는 권역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서울은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북쪽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는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강진이라든지 강원도 고성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최고급의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5시간, 6시간을 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중부권인 대전, 세종, 청주 쪽에서 그런 인프라들이 제공이 된다면 전국 어디서든 2-3시간 내로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을 떠나서 중심으로 이동해야 될 유인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일종의 인구 감소의 방파제 역할을 중부권이 해주리라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인구 감소에 일단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다.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뭔가 정책을 만들면 인구 감소 상황이 역전될 거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건 속도를 늦출 뿐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 세종역 신설 문제 네. 이 부분도 많이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한데요. 네. 세종역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79년도에 나왔습니다. 꽤 오래전이네요. 예, 박정희 임시 백지수 계획 때. 그때는 지금은 보시면은 경부 고속선이 동남쪽으로 좀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휘어야 세종이 나옵니다. 지금 네.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곳. 그렇죠. 근데 원래는 직선으로 쭉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부산 가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내로 연결시킨다는 이 구상이었습니다. 왜 꺾었냐면 그 김종필 씨의 고향이 그곳처럼 부여라서 설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됐으면은 오송과 관련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세종역을 못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오송역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송역 때문이라 말하기 애매한 게 청주로 비롯되는 충청북도 대표는 과연 세종의 지분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이라는 도시 탄생은 충남 영기군의 전부, 충남 공주의 일부, 충북 청주의 일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 중심으로 보면 우리 영기군이 세종이 된 거니까 우리 충남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충남분들은. 네. 근데 충북에서는 우리 청주 부용을 붙여줘서 세종이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북앙면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청주 거기도 한 거다. 그래서 이 오송역을 그런 차원에서 관문역으로 만든 거 아니냐, 처음부터 세종의 관문으로. 이건 청주가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이 설계가 원래 그랬던 거다라는 게 청주나 충북의 새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세종역을 만들면 이 이념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하는 게 기본 논리입니다. 충북 쪽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충남권이었지만 문화권은 충북인 조치원역이 있거든요. 경부선. 네. 네. 이거를 세종역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름을. 근데 조치원 분들이 반대하셨습니다. 세종이라는 뜬금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 이름을 뺏어가냐고. 그것도 뒤집어졌고. 세종역을 만들면은 그래서 청주가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이미 청주에서 안 될 거로 보고 있고 사실은 대전도 반대합니다. 정말은. 세종역의 예상 위치가 대전 서대전역 근처거든요. 그럼 서대전역을 대전이 살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용 인구를 뺏겨버려요. 이건 대전과 청주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종 인구가 50만도 안 되거든요. 50만도 안 되는 인구가 88만과 150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 이게 이제 현실적 얘기. 네. 당위적으로는 세종역을 만들면 세종시는 인구 50만을 못 찍을 겁니다. 지금 40만 안팎인데 충남대병원 세종병원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고민이 뭐냐면 서울 경기권에서 오셨잖아요. 이 직원분들이, 공무원들이. 진단만 받고 치료는 서울 가서 받는데요. 익숙한 데서 받는. 그렇죠. 근데 세종역 만들어지면 지금 그나마 출퇴근이 어렵다 보니까 겨우겨우 이제 안착하고 있는 건데 집 사고 포기하고 출퇴근하겠죠. 세종역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 세종이 정말 세종을 위한다면 세종역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관찰입니다. 이거 꼭 세종에 대해서뿐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을 위한다면서 자꾸 KTX 역을 만드는데 그럼 그 순간 특히 병원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다 병원 진료를 받거든요. 가서. 서울로 올라가서. 탑5로. SRT 타고 올라갑니다. SRT 6시 반 출발하면 딱 9시에 진료 시간 맞춰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하거든요. 이게 과연 그 지역을 위한다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좀 얘기 많이 다르죠. 평소에 다른 얘기더라고 좀. 예를 들어서 세종청사를 가게 되면 오송을 가서 그렇죠. 거기서 한 45분, 맞습니다. 50분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에서 술 마시면 서울에서 술 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행정수도의 이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막은 지금 방파제 기능을 오송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라는 게. 그게 청주의 가장 큰 주장이에요.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부권 메가시티를 형성을 하게 되면 네. 형성하더라도 서울과의 접근성은 이 정도로 이제 멈춰서 이 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원래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의 대전제였습니다. 써 있어요. 보고서에. 서울과 충분한 거리를 둠으로써 인구가 안 빠져나가게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천안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천안 너무 가까워서 제외됐습니다. 그게 2차 행정 백지 수도 2차 보고서를 보면 천안과 지금의 세종과 논산이 3대 후보였는데 논산은 파면 문화재가 많이 나와서 안 되고 천안 서울 가까워서 빨려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념을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당대표가 합의한 거였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는 아마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관습법이라는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세종으로 옮기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무산이 됐죠. 네. 중부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셨는지. 저는 서울 경기도 사람으로서 여기가 너무 과밀하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적국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서울의 인구는 한 600만 명입니다. 지금 970만, 60만 좀 되는데 네. 300만 정도가 내려가고 나면 한국의 중심도 잡히고 서울 경기도는 서울 경기도대로 상업 중심지로서 쾌적한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약간 잊어버리신 게 있는데 행정수도는 그 당시 행정수도는 노무현 대통령 혼자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당대표도 함께 움직인 거였습니다. 네. 그 두 여야당의 대장이랄까요? 대표들이 힘을 합친 거였고 이걸 이명박 그 차기 대통령이 무산시키려다가 박근혜 당대표의 거센 저항으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를 보셔야 되지 어떤 특정한 정당의 프로파간다였다고만 보기에는 좀 더 국가적 차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제 그 세종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을 치면 계속 치솟다가 그렇죠. 최근에는 사실 되게 크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어제 보니까 사실 좀 조금씩 이제 다시 회복. 지금 행정 수도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실거주자로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세종이 거래가는 높은데 전월세가 낮아요. 사실상 안 사는 거예요. 구입만 해놓고 거주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전 북부 지역에 교사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대요, 세종에. 출퇴근이 편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상한 시장인 거죠. 다들 언젠가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구입은 했는데 막상 본인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마 저는 이게 그냥 정치적인 또는 이제 부동산 심리적인 싸움인 거지 실거주, 실제 수요하고는 좀 관계가 크지 않다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면 네. 그만큼 그 안에서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종 도시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종을 보실 때 세종 특별자치시라는 걸 전체를 보실 것이냐 그 중에 행복도시를 보실 거냐가 다른 거예요. 행복도시는 지금 1, 2, 3, 4가 완성됐고 5, 6생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청주 방향. 1, 2생은 공주 방향이었기 때문에 인구를 뺏어오지 않고 그냥 큰 거고 3, 4생은 대전 인구를 뺏어와서 지금 큰 거고 5, 6생 만들면 청주 인구가 올 건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더 나을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중부권 메가시티로서는. 아니 땅은 넓어요. 지금 세종시로서 진행하고 싶은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조치원이 있어요. 조치원 바로 저기 오송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행정수도 1, 6생 완성시키고 조치원과 연담화시키고 지금 오송대로 1, 2, 3, 3단나 만들면서 서쪽으로 붙고 있거든요. 딱 기역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러면 탄탄하게 한 100만에 가까운 도시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좀 쉽진 않은데 방향성은 보여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거주도 그렇죠. 안정적으로 어느 할 정도. 수 있게 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막 그렇죠. 이제 폭락했던 이 가격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 지금 그쪽에 건축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세종에서 만들고 있는 거지만 다 정부가 하고 있어가지고 세종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아파트. 하다 보니까 사실 공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세종이.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 절대 농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손을 못 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6생까지 완성시키고 나서는 세종시 차원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용도 변경 같은 거 함으로써
아마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진이 충분하다 보고, 또 하나는 수용뿐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오송이 역사권 개발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산단들하고.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 그 주택에 대한 수요를 커버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지인의 눈이 개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봤을 때 위대해지고 커지게 된 거는 그 토박이 분들의 힘이 아니라 사실 외지 이주민들의 힘이거든요. 특히 동남권 같은 경우는 산업이 글로 몰렸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가서 이른바 팔도공화국이라 말을 써요. 중부권은 사실은 국가가 산업인 지역인데 청주는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세종은 정부청사, 대전은 카이스트, 그리고 자운대 같은 국가시설, 논산 계룡도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외지인들이 자기 도시가 위대해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걸 중심으로 우리는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대표 도시라는 것보다는 함께 정부라는 산업을 가지고 한국의 중심이 될 공동운명체다라는 인식이 좀 더 보편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만 쉽진 않습니다. 공동 행정체제 구축을 하는 게 예. 주민 이제 자치권 침해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인의 눈으로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사실 경기도의 일부를 경기도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제외하면은 약간 뭐랄까요, 텃세랄까요? 그런 예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면 대충 100년 치더라고요. 3대가 살아야지 마을 주민이라고. 그게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언권의 제약이라든지, 심지어는 공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배상금 같은 게 오는데, 환경 같은 그런 거 보상금의 차별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 잘 주신 게 이 공동행정체제 구축, 그쪽도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시민들이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움직임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자치권 침해로 오는 거고, 이게 너무 공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라서, 이게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주민들, 사실 개개인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